자, 저는 어저께 윗꼬리가 달렸다가 내려온 이 흐름이 마지막 개미털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이 하락 패러렐, 정말 장기적인 하락 패러렐을 한번 뚫고 눌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개미털기일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매수 주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넘어야 하는 가격 88.4K를 넘어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걸 넘는 종가가 나와줘야 빅롱 장세가 찾아올 수 있고, 이더리움은 2,990달러,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3,000달러 이상까지 올라오는 종가가 딱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추세선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추세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보조지표 필요 없이 그냥 추세선만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두신다면 정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 변동성이 엄청 커 보이지만 그 폭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예전에 비해선. 그래도 막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게 반복돼서 많이 지친 시장이 딱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칠 때에는 오히려 매매를 쉬시는 것도 좋지만 내려올 만치 내려오며 그때 롱을 잡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선 수익이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롱만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롱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숏보단 롱을 많이 외쳤어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숏으로 수익을 본 사람은 있어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노하우들 하나씩 좀 풀어드릴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정말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하나 올려드렸던 게 이게 롱이 오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높다. 근데 눌렸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물론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눌리긴 했는데 제가 단기 관점 1번으로 이 하락 패러렐 0.5선에 대한 저항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들어가 보자. 자, 그리고 단기 관점 2번으로 상승 패러렐 중심을 이탈하고 2,980달러 이 수준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확하게는 이런 타점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4시간 봉상 이걸 이탈했죠. 이탈하고 드디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빠지는 폭이 이렇게까지는 빠질 줄은 몰랐는데 결국에 빠질 건 빠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하락 패러렐 여기를 저항도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 때만 딱 형성이 된다면 결국에 올라가는 그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타점이 좀 안 나와서 어제 저녁에 비트코인 타점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요즘에 저는 좀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좀 쉬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쉴 때는 쉬고 타점을 잡아드릴 때에는 명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겁이 나서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수익을 볼 땐 좀 시원하게 내요. 그 타점들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이 타점들 잘 공유를 받으신다면 좋은 수익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스터디룸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어제 관점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좀 뭐 악플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저 뭐 이런 댓글 저는 환영합니다. 뭐 겁나지 않아요. 제 관점이 뭐 10번 중에 뭐 8번이 틀린다. 이러면 영상 접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관점 뭐 10번 올려드리면 최대 한두 번 정도 틀리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관점 또는 그냥 영상 초반만 보고 제 관점이 틀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신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조건들만 일단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관점이 좀 틀렸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근데 관점이 맞으면 뭐 칭찬의 댓글이나 뭐 영상 잘 봤다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셔도 좋겠죠. 자, 일단 오늘 이더리움 타점을 좀 잡아드릴까 하는데 일단 데이터를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의 주제는 공포 속에서 조용히 모으는 이더리움 연구 보유자들 이런 주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7년, 2021년 이 이더리움 연구 보유자들의 그 흐름이고 이게 2021년 이후에 그 흐름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연구 보유자
이더리움을 지갑으로 계속 모으기만 했고 한 번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는, 인출한 적이 없는 그 지갑을 의미합니다. 즉 트레이더가 아니고 단기 투자자도 아닌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 보유만을 선택한 참여자들이라는 거죠.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에도 시장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뉴스는 과장되고 가격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에 잡히는 사람들은 그 소음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죠. 이들은 공포가 커질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꾸준하게 매집합니다. 자, 먼저 과거를 한번 봐볼까요? 자, 2017년에서 2021년 이 시기에 이더리움은 수차례의 급등과 여태도 마찬가지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갔어요.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죠. 가격이 크게 흔들릴수록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고 영구 보유자 주소 수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특히 2018년과 2019년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시장이 이더리움은 끝났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말하던 시기에도 이 지표는 멈추지가 않았어요. 자, 그럼 최근 차트를 봐볼까요? 2021년 이후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녹색 박스로 표시된 최근 구간에서 영구 보유자 주소의 증가 속도는 과거 사이클 대비 훨씬 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색이 상당히 진해졌잖아요. 자, 가격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큰 조정을 보였던 건 사실이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그 와중에도 이더리움을 단 한 번도 팔지 않은 지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가격이 강하지도 않고 뉴스가 긍정적인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은 멈추지 않고 모으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이 가격이 싼가 비싼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산을 누가 견디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대부분은 상승장에서 들어오고 하락장에서 떠납니다. 하지만 영구 보유자들은 항상 방향에 서 있습니다. 항상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유동성이 말라가는 그리고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지치고 포기할 때 자리를 지키죠. 그리고 이 과정은 과거 모든 사이클에서 공통적으로 바닥 근처에서 가장 활발했습니다. 2021년 그 이후의 흐름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이 지표로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영구 보유자들은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요. 그 대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단기 반등 신호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단기 보유자들의 손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포가 커질수록 영구 보유자 주소는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는 과거 사이클보다 더 빠르다는 거. 이는 이더리움 물량이 점점 움직이지 않는 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시장은 지금 흥분도 없고 희망도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항상 이런 구간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 공포 속에서 파는 사람들, 공포 속에서 매수를 외치는 사람들, 이 차트는 그 둘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가리키는 이 신호를 잘 얻어야 된다.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무조건 상승한다. 이걸 가리키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요즘에는 조정 국면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그런 에너지 응축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장기적인 시선에서 말이죠. 자, 그럼 단기적인 관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관점과 유효하긴 하죠. 지금 봤을 땐.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와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 거의 비슷하죠. 자, 대략적으로 2,995달러,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가 2,990에서 2,995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도 이 2,990달러 그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 이더리움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5분봉으로 딱 보게 되면 지금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이 정확하게 2,995달러 그 이상이죠. 물론 3,000달러를 건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맞는데 자, 4시간 봉상 제가 좀 잘못 써놨었는데 상승 패러렐 중심에 대한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항상 그냥 내려오면 장기적으로는 그냥 묻어두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때 손익비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요즘 딱 갇혀 있는 장세잖아요. 여기서도 주말 동안 갇혀 있었고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23일에서 29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빅롱이 찾아오더라도 한번 밀렸다가 갈 수도 있다 보니까 1차 TP를 3,110달러 어제하고 좀 동일하긴 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갔을 때 3,000달러 2,995달러를 넘어서더라도 3,000달러 넘고 지지받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올라타겠죠. 뭐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간다면 제가 2번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상승 패러렐 지금 저항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살짝 더 이탈됐다가 올라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를 보여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땐 그냥 빅롱이 한번 찾아올 것 같긴 한데 그럴 때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직 타점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 안에서 움직였고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타점을 공유를 드렸죠. 자, 저는 항상 안전한 매매를 좋아하고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이런 매매를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만족감이 좀 있으시려면 이 스터디를 입장하셔서 뭐 타점 보시다가 정말 타점이 괜찮구나 싶을 때 그때부터 따라오셔도 좋은 거니까 뭐 이때가 스터디방 입장하시는 방법 잘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29일 17시 음봉이 여기거든요. 최근에 가장 크게 떨어졌던 음봉이에요.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990달러 정도 되게 되는데 이 가격을 지금 넘고서 4시간 봉상 마감을 못한다면 2번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관점은 여기까지 넘어서고 아니면 다음 봉에서 넘어갔을 때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조정을 한번 보여주고 갈 수도 있죠. 자, 그럴 때에는 29일 17시 음봉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종가 대략적으로 2,960달러 되거든요. 자, 이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전에도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죠. 지지를 보여줬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었던 구간. 그럼 이전에 저항대를 계속해서 못 넘는다? 그럼 이걸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설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건데 제가 왜 2,980달러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넘더라도 계속해서 꼬리가 달렸던 구간을 못 넘는다? 그러면 이걸 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상되는 경로는 여기서 이탈된다면 뭐 올라갔다가 빠져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내려간다면 한번 여기서 지지는 받을 거거든요. 지지는 받을 텐데 밀린다면 밀릴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리고 나서 올라타고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 패러렐 저항을 막고 올라설 때 그럴 때 딱 들어가자는 거죠. 자, 저는 항상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 받을 거 지지 받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만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타점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이런 시점만 잘 기다리셔도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고 수익이 제법 쌓이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예상하는 이 흐름대로만 간다면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되고 세 번의 타점이 오긴 하겠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조건들 잘 기억해 보시라는 게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더리움이 변동성이 막 크지는 않기 때문에 손익비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시려면 차라리 상승 패러렐 여기를 넘고 나서 하락 패러렐을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올라탈 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 또 빠졌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타점이 온다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 타점은 제가 아직 신호는 안 나왔는데 어제 오전에 신호가 한번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관점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왔죠. 뭐 그 뒤로 신호가 안 나오긴 했는데 제가 개발한 신호긴 하지만 이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바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딱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보조지표다 보니까 100% 맹신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100% 맹신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그 흐름대로 흘러간다며 어제 저녁에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런 타점들처럼 한 번씩 제가 시나리오 매매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아무튼 이런 타점들 그리고 보조지표도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론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정말 마지막 개미털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또 들어 올렸다가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관점과 다르게 또 뺐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88.4K 이더리움은 2,990달러 이 이상에서 종가 마감이 한 번씩 나온다면 매수가 상당히 받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결과로서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왜 롱만 외치고 있는지 이것도 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도 제 관점이 틀렸다면 꾸짖음을 주셔도 좋고 관점이 맞는다면 칭찬의 댓글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